두경요법이라고 이름을 지은 지는 사실 한 5년, 4, 5년 됐을 거예요. 연구는 뭐 그전에 한 2000, 제가 정확하게 이 부분을 계속 집중해서 연구한 적은 한 2010년 정도부터 여기 와서부터 했으니까 꼬박 한 10년이 딱 걸쳐서 지금 책이 완성되고 나왔는데, 김정만 쌤 혹시 제가 늘 강조하는 이 두경요법의 학문적 근간이 혹시 어디라고 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두경요법의 이 학문적 철학의 근간이 어디라고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성리학. 그렇죠. 성리학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리학에서 시작했던 게 맞고, 근데 성리학 자체를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성리학의 근본이 결과적으로는 유학의 근본이었던 주역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역은 사실 그 주역 자체로는 지금도 우리는 너무나 어려워하죠. 지금도 어려워하는데, 그 어려워하는 주역이 그럼 없어지냐? 그렇지 않고 현재 주역은 서구 유럽에서 과학자들이다, 학자들이다 하면 제일 먼저 갖고 싶어하는 게, 만들고 싶어하는 게 주역 연구소입니다. 노벨상을 타면은 뭘 하고 싶습니까? 그럼 대부분 주역 연구소를 만드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정신분석학에서도 마찬가지고, 수학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에서도, AI도 다 지금 주역을 하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주역의 본부적인 동양에서는 사실은 그것이 약간 변형되어 와서 우리가 지금 활용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지금 뒤처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뭐냐면, 주역이 유학으로서 내로 넘어올 때 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성격이 있었는데요. 흔히 말해서 유학으로 넘어올 때 유학에서 유학의 가장 핵심의 근간은 현세론입니다. 그래서 내세가 없다 보니까 이 내세까지를 잡아내는, 내세를 잡아내려면 공간의 개념이 필요하고, 그 공간의 개념은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공간의 개념은 뭐가 포함되어야 되죠? 공간에 있다라는 그 자체는 시간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없이 공간에 있지는 않아요. 사람은 그냥 맨몸쪽으로 나는 세월 안 가고 이 자리에 그대로 서 있을 거예요. 안 그래. 이건 하다못해 돌도 물도 바람도 모든 것은 다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 시간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서 시간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물질의 변형이 가해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의 개념을 놓고 내세의 개념을 놓다 보니까 이 주역의 유학적인 주역이 내세가 높던 유학이 우주론까지, 존재론까지로 확대됐는데, 그 확대되는 과정이 중간에 중용이 있고, 이것을 천년 지난 주위의 성리학으로 나와서 오늘날에 우주론과 신성론, 다시 말해서 자연철학과 인문철학을 결합한 모델이 만들어진 게 성리학이죠. 그 개념이 지금 우리가 연구하는 두경요법이 핵심이 거기 있죠. 우주론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지금 몸의 원리를 이해하고, 심성론을 통해서 마음의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치료 두경요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했는데, 도대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역사적 고증 내지는 이 유학자들을 찾고자 했지만 똑같은 게 없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몇 년 전에 찾았던 책이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플라톤과 그리스 철학에 보면 소크라테스 다음 세상에 있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거의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들,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은 조금 다르겠지만 생물을 분류할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계의 사다리 개념을 뒀어요. 그래서 한 사다리를 넘어서면 그 다음 사다리가 있고, 그 다음, 그래서 물질들이 밑에 물질과 위에 물질인데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오원소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식물,
동물, 인간 이렇게 나눠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분류했던 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생명 3요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 생명 3요소가 뭐였죠? 공기, 온기, 물기. 그러면 물기는 뭘 말하냐? 물기는 영양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럼 온기는 뭘 말한다? 온기는 심성, 감성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공기는 뭘 말하냐? 공기는 무형의 지성적 개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성적 개념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성과 권력과 명예를 이야기하는 무형의 물질들을, 무형의 가치관들을 추구하는 것들을 지성이라고 하죠. 이렇게 볼 때 아리스토텔레스도 모든 만물의 혼을 세 가지로 봤는데 그 혼이 뭐냐? 첫째, 영양혼이더라. 모든 생명체는 영양을 받아들이고 노폐물을 받아들이고 영양을 받아들여서 노폐물을 배설하는 이 혼을 만들더라. 죄송한데 그 내용은 책이 없어요. 추가적으로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영양혼이 있고, 그래서 이건 식물들이든 동물들이든 모두 다 갖고 있는 개념인데 영양에 관한 혼. 그 다음에 동물들은 뭐가 있느냐? 동물들은 식물이 가지고 있는 영양혼도 있지만 감성혼도 있다. 감성혼. 감성혼이 뭐냐? 공격받으면 깨갱하고 발로 차면 도망가고 또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감각에 대해서 수용하는 반응을 하는 이 감수성을 가지고 있더라. 이것이 동물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혼이다. 그럼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느냐? 사람은 식물이 가지고 있는 영양혼과 동물이 가지고 있는 감성혼에다가 바로 아까 보이지 않는 가치관을 판단하는 이성혼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성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기, 온기, 물기를 이야기했을 때 물기는 영양혼, 온기는 감성혼, 공기라면 방금 말씀드린 이성혼, 지성혼 이걸 이야기하는 것과 2500년을 동서양이 떠나서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과 25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면이 같더라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동양에서는 없느냐? 동양에서는 제가 많이 보는 책은 계속 제가 보실장한테도 내가 이야기를 계속 오히려 요즘은 욕을 얻어먹듯이 듣는데 제가 보는 책이가 똘똘똘 돌아갑니다. 무슨 책을 보냐면은 주역 보다가 중용 보다가 중용 보다가 도덕경 보다가 도덕경 보다가 주역 보다가 주역 보다가 중용 보다가 중용 보다가 도덕경 보다가 요 책만 책을 저도 모르게 사면 그런 책만 사서 읽게 되는데 어제 드디어 제가 도올 김용옥 선생이 중용에 대한 해설집을 했는데 그 내용에서 제가 말한 내용과 똑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올 김용옥 선생님께서는 중용 33장 중에서 32장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26장의 지성무식 부분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아주 지극한 정성은 끝이 없이 쉬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이 지구는 천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동양밖에 없대요. 천지.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시간적 개념도 되고 공간적 개념도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천지라는 것은 이 생명이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상태로 생겨진 것도 있지만 부단한 오랜 세월 속에서 깎여주고 만들어지고 깎여주고 만들어지고 변화 발전했던 결과다. 그래서 지극한 정성은 무시. 한 번도 쉼없이 온다. 이걸 인간에게 비유한 게 뭐냐면 군자는 자강불식이라고 해요. 군자는 스스로가 강해지고 끊임없이 쉬지 않는다. 이거는 앞에 있는 다른 내용인데 논어의 얘기인데 군자 자강불식과 보면은 이 지성무식이란 말이 같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제 천지가 있으면서 광합성에서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산소가 나와서 태초 어느 시기까지는 산소가 없다가 일정 시간 계속 이 광합성을 하니까 30억 년 전부터 산소가 조금씩 안 생겼겠느냐. 그러면서 오로지 이 하늘과 땅이
태극이라고 논할 수 없는 시기에서 태극이라고 논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을 텐데 그게 만들어진 게 여기서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축적해서 만들어졌을 거다. 그러면서 지구 표면에는 원래 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는데 단지 딱딱한 암석일 뿐이다. 이 지각의 이 암석권이 수분, 공기, 온도 이 기후 조건과 합쳐져서 분해되면서 사람과 생명이 살 수 있는 흙이 만들어졌던 거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조금 더 다르지 않고 여기 수분, 물기, 공기, 온기 이 세 가지를 주장을 하면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거 뭐 저 뺏겨 적은 것과 비슷할 만큼 똑같은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고전 어느 책을 찾아봐도 제가 주장하는 말을 주역을 보면서 터득하고 성리학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전부 다 이야기를 내가 찾아서 인체에 적용시켰는데 이게 딱 맞더란 말이에요. 맞는데 그거를 간접으로 같이 주장하는 사람 못 찾았다가 지금 하나씩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하면서도 계속 제가 마음에 확신을 가지는 건데 제가 이렇게 찾아내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후학들이 있든지 여러분들이 있다가 보시면 이 원리를 틀림없이 찾아질 겁니다. 그 원리의 핵심이 뭐냐면 그래 공기, 온기, 물기가 자연이 돌아가는 현상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돌아가는 현상이라면 우리 인간에게도 뭐가 된다? 같이 돌아간다. 대자연의 이 생성과 변화가 방금 말했던 공기, 온기, 물기였다면 결국 사람에게도 뭐다? 공기, 온기, 물기의 이 회전 방향으로 돌아갈 텐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시킨 내용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이죠. 그게 어디 있냐? 바로 이 경맥에 있다는 거예요. 경맥의 사무설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점점 더 명쾌하고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인데요. 이게 제가 주장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이 공맹과 노장사상이라는 것은 지금은 뭐 워낙 지금 볼 때는 노자와 공자는 사이가 좋지 않은 이런 사람처럼 보이고 가식적인 유학자와 무의자연적인 이 노장은 지금만 생각해봐도 한문만 봐도 그럴 거예요. 인위적인 것과 무의적인 것. 이러하면 뭐라도 좀 형식을 취해야 되는 것과 그 형식 취하는 자체가 모두 다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이 두 가지 주장은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러한 철학이었습니다. 이것을 절묘하게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그러면서 네가 누구냐가 아니라 네는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인간의 존재론을 극적으로 수용한 불교의 내용까지 수용했던 것이 바로 이게 리의 개념입니다. 이 리의 개념을 파악했던 것이 성리학이죠. 그래서 성리학이 바로 포용적인 학문입니다. 매우 포용적인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에 꼭 필요한 의학들은 바로 이거죠. 자연과 그냥 수학 잘하는 인과생들을 의사되고 수학 못하고 공부 머리 좋고 잘 배우는 사람 문과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의학이라면 결국은 뭐냐면 실험실 의학에서 병상의학, 임상의학 지금 이래가는데 그게 아니라 통합적인 사고가 가장 필요한 것이 결국 의학이다. 그래서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 통합적인 철학 중심에서 같이 있는 것이 의학이니까 이것을 송나라 때 한 1000년 전에 이미 성리학에서 주장을 했던 건데 그것을 의학적으로 좀 활용했고 의학적으로 직접 우리가 실험을 해보고 직접 몸에다가 이 이론을 실기에 접목시켜가는 것은 우리 부경요법이 아직까지는 처음입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침으로 처음이라는 얘기죠. 물질로는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약을 쓸 때도 원리가 있고 다 있겠지만 그 물질이 이거를 우리는 물질적 형식을 물질적 형식이 뭐죠?
침이라는 거죠. 근데 물질적 형식을 띈 침이지만 비물질적 에너지를 가지고 몸을 조절합니다. 거기 그 침 외에는 나머지를 넣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형의 물질과 무형의 물질을 통해서 인체를 자연과 함께 교류하게 만드는 건데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보통 보면 잘 안 풀릴 때는 원리로 돌아가는 하지 않습니까? 원리로 돌아가는 게 바로 우리 한문 그대로예요. 이 의학. 의학이 어디서 생겼다? 전쟁터다. 전쟁터. 그러니까 여기 화살갑 속에 화살통하고 창투자지 않습니까? 창과 화살이 난무하는 그런 전쟁터에서 우리는 전쟁터에서 생긴 병이 지금에서 이제 와서 합니다. 전쟁터에서 총 맞아 죽고 칼 맞아 죽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전쟁터에서 겁내서 죽는 사람이 더 많더라.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지만 걸프 전쟁이 지금 끝난 지가 20년이 지났는데 실제 걸프 전쟁에서 죽은 사람은 한 8천 명도 되지 않지만 그 이후에 걸프 전쟁 후유증으로 정신병 앓고 있는 사람은 지금 2만 명이 넘고 있거든요. 뭐 우리는 뭐 우리나라는 더 할 거 없죠. 우리나라는 6.25 전쟁 때 뭐 300만 명 죽어도 실제로 그 뒤에 5천만이 지금 6.25에 후유증에 살고 있는 거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터에서 의학이 가장 필요한데 그때 몸을 다친 사람, 여기 다시 말해서 객관적인 몸을 다친 사람은 뭘로 치료한다? 알코올로 치료하는 거다. 근데 규범과 가치를 중심으로 한 마음을 다친 사람은 알코올로 치료할 수 없다. 뭘로 치료해야 된다? 영매무 주술로 치료해야 된다. 마음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의학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알코올 붓고 한 의학이 아니고 그다음 무당이 굿하는 것만 의학에 두 개가 같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게 짜작 하나 갈라졌죠. 언제 갈라졌습니까? 서양의학 들어오면서. 서양의학 언제 핵심적인 것은 플렉스너 보고서 때부터.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갈 때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어마어마한 연구 방식에 돈을 지원받아서 좋은 대학 만들었죠. 좋은 대학 만들었으니까 이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가르치는 의학은 어마어마한 실험실은 나머지 의학은 안 되니까 그 의학을 맞춰서 모든 의학은 인간관계론, 인과관계가 증명되는 것만이 의학의 본질 삼다 해서 이 옆에 걸 빼버렸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까지도 오늘날까지 동양까지도 이 부분, 이 마음을 다스리는 의학에 대해서는 의학의 본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물며 중국에서조차도 이 부분은 안 합니다. 또 중국 사람은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침을 많이 맞을 것 같은데 중국 사람 침 무지 무서워한다. 죽으려고 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가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이걸 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께서 좀 먼저 보셔야 될 게 요거는 좀 한번 이 부분을 좀 보고 설명을 한번 드려야 돼요. 차원이 넘어가려면 꼭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음양 모형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이제 많이 이해를 하셨는데 2차원적 의학을 벗어나서 이 원리, 우리 신체, 몸의 원리를 입체적인 인간의 의학을 이해하려면 결국 3차원의 구의 원리가 알아야 되니까 종이를 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둥글게 말아서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이 8개에 대한 원리는 틀림없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건천, 2태택, 3리화, 4진내, 5성품, 6감수, 7간상, 8번지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개명 정도는 이건 좀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참고로 노파식에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 위에 있는 저것을 효라고 합니까? 괴라고 합니까? 그렇죠. 예. 괴를 저걸 소성계라고 합니다. 작게 이루어진 계. 예, 괴.
구성하는 단위를 효라고 합니다. 효는 양효와 음효밖에 없어요. 양효와 음효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양효와 음효가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종류가 두 가지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끝나는 게 음과 양이 나눠지면은 이 음과 양이 니는 음이다, 니는 양이다, 이거를 정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걸 원점이라고 하는데, 이 원점이 되려면 이게 바로 삼재, 세 가지 재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음효와 양효가 나타나면 여기죠. 음과 떨어진 것이 음효, 붙은 것이 양효가 되죠. 그러면 이 양효는 여기 이 양효가 밑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밑에 있죠. 그래서 효가 두 개 이상 붙어지는 것은 세 개 붙어가 괴가 아니고 두 개만 붙어도 괴가 됩니다. 두 개만 붙어도 괴가 되는데, 괴는 뭘 이야기하냐면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올라가는, 그러면 제일 밑에가 제일 오랜 시간, 그 위에가 중간 시간, 그 다음 시간, 이렇게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양효의 밑에서 음효가 발생됐고 양효의 밑에서 양효가 발생됐죠. 그러면 이 양효에서 음효가 나왔어요. 그럼 저 괴는 양이 될까요? 음이 될까요? 이렇게 된 다음에 음이 올라왔잖아요. 여기는 양효 위에 양이 올라왔잖아요. 요거는 양이 되냐, 요거는 양이 되냐, 이거죠. 어디가요? 이거는 음이 되니까 양이 됩니까? 왜 음이 되죠? 맞습니다. 변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제일 위에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질을 변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진 것이 그 성질을 대표하는 거예요. 예, 위에 지배하지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질을 바꿀 수 있다 해서 움직이 동자를 써서 동효라고 합니다. 요거는 지금 안 움직이게 밑에 기다리고 판을 깔아놨잖아요. 요거는 요게 음이 되면 이 전체 괴가 음이 돼버리고, 요게 양이 되면 전체 괴가 양이 돼버려요. 근데 여기는 양이 두 개 있으니까 양이 늙었지 않습니까? 두 개나 있으니까 오래된, 우리 늙었다 표현하는데 오래됐다 그러죠. 오래된 걸 뭐라 하죠? 중국말로 노라고 그러죠. 노. 그래서 저걸 가지고 노양이라고 그러죠. 노양이란 말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익숙치 않아.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은 뭐라 하냐면 태양이라고 해요. 네 얼굴이 옛날 얼굴 똑같네, 오래된 얼굴하고 옛날 얼굴이랑 지금 얼굴이랑 똑같네, 이 얘기를 뭐라면 라오양지라고 그래요. 옛 얼굴이다. 그래서 오래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대로 많이 있다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한다? 노양. 그러면 음이긴 음이죠. 음인데 위에 성질은 음인데 완전한 음이라고 하면 음기가 많이 약하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노의 반대말이 소음이 되죠. 그래서 노양이라 그러면 작을 소가 아니고 뭐를 써요? 어릴 소가. 그래 어릴 소음이에요 지금. 소음이에요 소음. 여기 보세요. 여기 어릴 소자잖아요. 적을 소자가 아니고. 그럼 여기 어릴 소자 쓰면 여기 태자가 아니고 실제로 뭐가 돼야 된다? 늘 노자 써야 돼 사실. 여기에 많은 큰 태가 되면 여기는 작은 소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나라식의 한문이 된 거죠. 실제로 뭐가 맞는 거죠. 이제 이해되시죠? 그럼 요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음에다가 뭐 붙었다? 그 동효가 몇 선에 있다? 2선에 있죠. 밑에 그래서 시간이 제일 오래된 게 1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초효라고 해요. 초효. 그러니까 요게 동효니까 요건 뭐가 된다? 음이 되죠? 음이 되니까 뭐가 된다? 노음. 요거는 양이 되죠? 그래서 소양. 소양, 노음, 노양, 소음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사상의 단계죠. 이 사상의 단계는 바로
하늘에서 저 공간이 벌어지는 거죠. 하늘에서 공간이 딱 벌어지니까 거기에 딱 평면이 만들어지는데 이 평면이 만들어질 때 네 가지가 만들어져서 하늘에서 저 네 가지를 구분을 어떻게 하냐? 사시사철로 해요. 하늘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해준다. 하루를 시간 나누고 사람한테는 뭘 해준다? 하늘에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면 사람한테는 동물한테는 없죠. 사람한테는 인의예지. 인의예지. 그리고 공간에서는 어떤 사람 방위에서는 동서남북. 그걸 우리는 표현을 뭘로? 중간에 토를 하나 땅에다가 딱 내려놓으면 토를 넣어서 목화토금수. 인의예지. 성정을 말하죠. 여기에서 하나가 들어가면 이제 8개가 되는 거죠. 8개가 되는데 조금 좀 전에 보셨다시피 저 1그 건개는 기본적으로 어디 있냐면 여기 7번, 8번을 보시면 아래 두 개가 사상에 어디였었죠? 사상에 있을 때 노음에 있었지 않습니까? 요건 노음에서 두 개가 있고 여기는 어디 있죠? 예. 노양 두 개에다가 붙은 거죠. 그죠? 노양 두 개. 그러면은 1, 2, 3, 4번을 7, 8번을 두 개를 비교해보면 1번과 2번, 7번과 8번 사이에서 동요, 아까 그 성질을 결정짓는 동요는 몇 선에 있죠? 3선에 있죠. 다 3선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부를 뭘로 보냐면은 바로 저기는 3선에 있는 게 양이니까 저 전체 괴, 저걸 가지고 3개가 합쳐진 개를 소성계. 왜 3개한테는 소성, 이룰 성자를 쓰느냐? 2개 됐을 때는 사상이라 해놨고 3개 될 때는 이룰 성자를 썼거든요. 사성계라고 안 하잖아요. 사상이라고 했고요. 3개가 됐을 때는 저걸 가지고 이름하여 성계, 어떻게 작게 이루어진 3이라는 숫자는 1, 2, 3이 아닙니다. 이건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면 두 개가 새끼를 쳐서 세 번째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곱승을 이야기합니다. 3이라는 것은. 그럼 2의 3성을 이야기하니까 그럼 몇이 되죠? 8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2의 3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8면체. 다시 말해서 8이라는 숫자가 8개가 되는데 2의 3성이라는 것은 면을 3개 면을 가진다. 바로 입체를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입체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3차원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3차원이 왜 의미가 있느냐? 3차원의 전 단계까지는 1차원이든 2차원일 때는 2차원을 잘라버리면 몇 차원이 돼버리죠? 1차원 돼버립니다. 2차원을 잘라버리면 1차원 돼버립니다. 1차원 잘라버리면 점이 돼버리고 없어져 버리죠. 다시 말해서 2차원까지는 자기 성질을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자기 성질이 변화되기에 있어서 온전한 형태를 갖출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성분을 유지할 수가 없는데 3차원이 됐을 때만이 뭘 하냐? 외부에서 자르든 뽑든 하더라도 3차원 형태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 사과가 있다 해도 사과를 한 입에 확 베물어도 그 원은 그대로 있어요. 빼더라 다 먹더라도 이게 3차원의 형태는 우리 연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본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3차원이라서 저게 소성계라고 합니다. 본질을 형성했다 해서. 그래서 보시면 저 소성계에서 태계는 성질이 뭐가 된다? 동요가 3선에 있고 동요가 음이니까 저 괴상은 음의 괴상이고, 그죠? 그리고 3선에 있다는 얘기는 신분을 이야기하거든요. 1선, 2선, 3선, 초선, 2호, 초요, 2호, 3호로 갈수록 신분을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제일 세 번째 갔으니까 막내를 말하죠. 막내 중에서 음이니까 여자.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뭐가 된다? 소녀, 막내 며느리. 막내 며느리. 여기를 보시면 가는 동효가 몇 선에 있다? 3선에 있으면서 양효가 3선에 있죠. 양효가 3선에 있으니까
그리고 저거 뭐가 된다? 제일 막내 아들, 소남.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에 이제 5번, 6번을 보시면 여기는 동묘가 어디에 있죠? 손은 어디에 있습니까? 손개는 위에 2개가 있고 밑에 하나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밑에 하나가 저기 양으로 바뀌어보면 3개가 싹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럼 이 동묘가 몇 선에 있는 거? 1선. 1선에 있으면서 음효다, 양효다? 음효가 되죠. 음효가 되니까 여성, 음의 개가 되고, 음의 개가 되면서 음이 몇 선에 있다? 1선에 있으니까 여자다. 어떤 여자? 첫째 여자. 그래 만며느리. 여기는 뭐 장녀로 제가 표현했는데 만며느리라고 보면 되겠죠. 요 반대되는 사람이 맏아들, 장남. 몇 선? 1선의 양이 되어요. 여기 보면 니 같은 경계는 바로 1선과 3선이 양으로 되고 중간에 하나만 턱 2선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동요는 몇 선에 있다? 동요는 2선에 있으면서 여자다. 그 둘째 여자. 둘째 여자니까 뭐가 된다? 차녀, 둘째 며느리. 여기에 반대가 6선의 차남. 바로 2선에 양효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둘째가 남자니까 저 개는 전부 다 남자에 해당되는데 둘째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런 기본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이 반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사상을 가지고 반을 나눠보면 4번과 5번 사이를 딱 나눠보면 아까 그 인체의 가장 완벽한 숫자가 주역에 보면 8개를 구성하기 전에 하늘에 내려온 숫자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 2가지가 뭐냐면 용마의 하도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북이로는 굳이 그래서 하늘이 내려준 숫자는 10의 숫자, 땅의 숫자는 몇의 숫자? 9의 숫자. 그래서 완벽한 하늘의 숫자는 10가지가 있고 땅의 숫자는 9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9라는 숫자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숫자, 10이라는 숫자는 하늘이 완성시킨 숫자. 이 2가지가 합쳐져서 몇이 된다? 1부터 9까지가 합쳐지면 45라 했잖아요. 그죠? 이 땅의 숫자가 총합이 45예요. 하늘의 숫자가 1부터 10까지 숫자를 합치면 55예요. 45와 55를 붙이면 이게 1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수는 완전 완벽수예요. 100이라는 숫자.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합친 거예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제일 마지막 숫자가 뭐냐면 9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술이, 사람과 재능과 사람의 힘이, 사람의 재주를 아무리 뛰어넘어도 10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몇 단이 최고죠? 9단이 최고인 거예요. 9단. 인간이 가질 수 있는 9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조차도 음과 양이, 음이든 양이든 늘 불안한 상태니까 음과 양이 합쳐졌을 때 가장 완벽한 수가 인간으로 숫자는 몇이다? 9다. 그러니까 이 1부터 8까지 숫자 8개를 붙여서 양수를 더해서 9를 만들어주는 숫자는 자기가 합쳐진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4번과 5번 장남, 장녀. 장녀는 손개는 5, 장남은 4. 2개 합치면 숫자가 몇 대? 9. 이 문제가 짝이에요. 여기 1번. 1번처럼 1이니까 몇을 만나야 된다? 8. 8번지.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야 되는 거죠. 이 태태. 2라는 숫자가 9가 되려면 뭘 만나야 돼? 7이라는 숫자를 만나야 돼. 7이 뭐냐? 간이다. 그러니까 막내 아들, 막내 며느리. 이렇게 되는 거죠. 예, 3, 7, 그 다음에 3, 6. 3리와 육간수, 차남. 그래서 이 4, 5를 중심으로 반을 딱 적어도 대칭하게 음과 양이 맞아지게 되죠. 이 음과 양이 맞아지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몸에다 이용하면 되는데 음과 양의 성질을 또 하나 조금만 비교해보면 음은 긍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양은 부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태하고 이 관계를 보면 태자하고 간자 요 앞에다가 마음 신변을 한번 붙여보시면 한 분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을 한번 써보면 여기 앞에 마음 십자변을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그
군자, 위, 지기자, 사요, 연료, 위, 욕기자, 사람. 군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 여자, 그 다음에 연료는 뭘 하든 자기를 뜨겁게 기쁘게 해준 사람을 죽인다. 근데 기쁠 열자예요. 이 기뻐야 열자가 되고요. 이건 뭐가 된다? 괴로울 한자가 된다. 앞에 마음신병만 붙은 딱 완전히 성격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양의 성질은 아주 괴로운 성질을 이야기하고 음의 성질은 아주 포용적인 성질을 이야기하는 게 극단적으로 드러나죠. 요 밑에는 이제 성질을 이야기하는데 보시면 요 두 개가 뭐에 의해있다? 우레와 바람. 이게 뭡니까? 공기순환선이 되는 거죠. 이게 공기를 확 모아내면 태풍이 되는 것이고, 공기를 확 불어내면 천둥, 번개, 우레가 되는 거죠. 요 두 개는 뭐가 된다? 온기가 되죠. 마지막 두 개는 물기가 되는데, 요거를 좀 확대해서 공기를 이렇게 되죠. 방금 했던 것을, 저 앞에 것을 이제 여기에 8번지 개하고 1번천 개를, 이 개를, 요건 완전히 1번천은 1번천은 양의 기둥, 8번지는 음의 기둥이 되니까, 음의 기둥은 우리 신체에서 뭘 잡아준다? 바로 가운데 인맥을 잡아주는 거. 1번천은 양의 기둥이니까 바로 동맥을 잡아주는 이 기준선으로 삼아놓으면 나머지 뭐가 되냐면, 나머지 6개가 지금 말씀드린 생명 3요소의 음과 양으로 분화된 육경이 된다. 그 육경에서 바로 이 안쪽 두 개부터 4번과 5번, 진계와 순계가 바로 공기순환선, 1차 순환선, 3리아와 육감수가 2차 온기순환선, 이 태택과 칠간산이 그 다음에 이 물기순환선, 이렇게 해서 육경으로 확대가 되는 현상이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보면 이 공기순환선이 지성, 온기순환선이 감성, 그다음 물기순환선이 신체, 뭐 물기순환선 이렇게 하는데, 요 얘기는 어디에 얘기냐면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왔던 생명의 세계 혼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저것은 훨씬 더 후진적인 얘기인데요. 20세기 초에 서양의 유럽에서 만들어진 바이올리듬입니다. 20세기 초에 바이올리듬이라는 게 개발됐었거든요. 치과 의사에 의해서.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를 세 가지로 한번 구분해보자. 그 사람이 세 가지로 구분해놨던 게, 신체가 흘러가는 리듬이 있더라. 그 사람이 또 보이지 않는 감성의 리듬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지성의 리듬이 있던데, 이걸 가지고 컨디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신체 리듬은 저 사람의 신체가 회복되는 주기를 가만히 보니까, 여자한테 봐서 그런지 몰라도 28일 주기더라 이거예요. 그 28일이 되면은 제로선상에 돌아오게 되더라. 그래서 앞에 14일 동안은 커브 곡선을 그려서 제일 위에 갔다가 내려왔다, 이런 곡선이 되고, 감성의 리듬은, 죄송합니다. 신체 리듬은 23일 리듬으로 하는 23일 리듬이 되고, 감성의 리듬은, 여성의 감성이 풍부하니까 여성 감성 리듬은 28일 주기로 가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저 지성, 아주 인텔리전트한 이런 지성의 리듬은 33일 주기로 원래대로 회복되더라. 그래서 태어날 때 이 사람들은 높지도 낮지도 않은 0에서 시작해서 계속 각자의 흐름을 가게 되는데, 이 시작했던 그 점과 다시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점을 최소 공배수로 하지 않습니까? 이런 최소 공배수로 해보니까 한 58년 몇 달이 되더라요. 그 비교해보면 우리 동양의 뭐가 같으냐? 60갑자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교롭긴 한데 20세기나 들어서 이걸 유럽에서 연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때 이거를 우리가 한 10년 전, 10몇 년 전 전부 다 핸드폰에 뭐 바이올린 리듬이 다 뜨고 이랬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했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리듬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공기순환선, 온기순환선, 물기순환선 이 생명 3요소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런 개념들이 어디서 조절이 되느냐?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대우주라고 표현합시다. 이 지구가 아무리 불규칙적으로 흘러가는 듯 하더라도 늘 총량의 에너지를 늘 그대로 가지고 있고 잘 흘러가더란 말이에요. 그 흐름에 대조절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힘이 있으니까 조절하겠죠.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 계속적으로 흐름이 뜨더라. 그 흐름을 계속 끊임없이 치우치지 않고 유지해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그게 우리는 여기서 말할 때 그냥 되뇌라고 하자. 이 되뇌가 조절할 때 바로 이 6개의 경, 육경이라 하는데 6개의 육경을 하나씩 배당하면 뭐가 되냐면 팔과 다리로 하나 배당하면 이게 12장부가 되겠죠. 12장부. 근데 12장부를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것도 이유는 있습니다. 왜 분리해 놓냐? 같은 물기를 주더라도 같은 열기를 보내더라도 이 열기를 위로 보낼 때가 있고 아래로 보낼 때가 있는데 똑같은 열기를 보내더라도 위로 보낼 때하고 아래로 보낼 때는 완전히 다르다. 왜?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인간만이 어떻게 하냐? 인간만이 직립보행을 하니까. 인간만이 직립보행을 하니까 중력을 늘 받는 인간이 직립보행하니까 당연히 팔로 올릴 때는 다리로 올릴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추가적인 에너지를 보내야지만 팔로 올라가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중력을 거슬러서 가야 되니까. 다리로 보낼 때는 중력이 그냥 태워서 보내면 돼. 바람에 태워서 보내면 된다. 그래서 이걸 자연스럽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야 되다 보니까 12장부가 수부, 족부를 구분하게 된 것인데요. 이게 정말 19세기라고 했네. 이 신체 리듬, 감성 리듬, 지성 리듬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주기서 주장인데 이게 우리랑 좀 비슷하게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이게 얼마나 맞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호기심 있게 볼 정도는 되는 듯합니다. 호기심 있게 볼 정도는. 근데 거듭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것까지는 생각했는데 저게 경맥과 연결됐을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했어요. 지금도 못하고 있고. 근데 그 경맥과 연결된 경맥이 맥과 연결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더 못했어요. 맥이 흘러가는 길이 경맥이라는 주장도 없는 얘기가. 이런 주장이 제가 주장을 합니다만은 주장하는 게 아니죠. 실험을 나는 그대로 이렇게 실험해서 다 실현을 시키는 거고 반복 재현을 시킬 수 있으니까 드리는 건데 이렇게 다 하나로 붙어 있더라 라는 게 이게 대단하다. 조금 더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 3요소가 공기순환선, 온기순환선, 물기순환선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는 조금 빠져있지만 한 번만 더 나가보면 결국 사람들 우리 생명현상은 하루 12시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가거든요. 하루 12시간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2번 모여서 1년이 되는데 실제로는 12시간을 하루하루죠. 사람은 매일 죽고 태어납니다. 매일 죽고 태어납니다. 죽고 태어나. 그래서 하루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죽지 않고 태어나면
새 생명이 아니잖아요. 죽지도 않고 태어나면 새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루 밤새서 보십시오. 그 다음날 생명력이 있을까? 없습니다. 죽어야 비로소 살아납니다. 하루가 하루 생명입니다. 이게 모여서 우리가 일생이라고 그래요. 그럼 일생이 끝일까요? 눈 감고 뜨면 죽고 사는 거 아닙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기 전에는 잠을 잘 때는 내일 당연히 일난다는 게 이게 습관처럼 돼 있는데 습관처럼 돼 있어서 내일 일나겠지라고 하는데 근데 사람 바람은 뭡니까? 장김에 갔으면 좋겠다. 거기 잘 못 가요. 이게 짧은 사이클로 보면 하루인데 긴 사이클로 보면 똑같다는 거죠. 거듭 누가 이야기 불교 경전에 가지고 도노 돈수다, 도노 점수다. 한 방에 해결해서 깨우친 거 아이가? 택도 없다. 계속 해야 된다. 그래 도노 돈수다, 도노 점수다 갖고 얼마나 교정과 성적이 싸웁니까? 거기에 핵심적인 사람이 딱 도노 돈수든 도노 점수 다 맞다. 왜? 석가가 보리수나무 밑에서 하루아침에 깨우친 거 아이가? 그건 인정한다. 그럼 도노 돈수 맞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건 맞는데 석가가 10,000번 태어났다 이가. 10,000번을 태어나갖고 10,000번을 공부하고 10,000번 만일을 잠자고 올라간 거예요. 만일을 잠자고 올라갔고 그날 그게 쌓여서 이제 쉔 그걸 점점 쌓인다는 걸 주역의 계명 64개 중에서 풍산점이라고 그래요. 풍산점. 바람 위에 바람이 불고 밑에 산이 있어요. 바람이 끊임없이 수백만 년을 벌어서 다니면서 거기에 산 위에 뭘 갖다 놓는다? 모래하고 날라가고 그 뭐가 됐다. 점점 쌓여서 그 산이 된 거예요. 바람이. 산이 지원처 데 가서 뭐 흙을 못 땡길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다 가져갔겠어요? 바람이. 그래서 그 계명을 뭐라 하냐면 주역의 계상을 위에가 풍이고 밑에가 산이 풍산 점점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노 점수예요. 점점 쌓아서. 10,000번을 태어나고 그때 비로소 10,000번 태어날 때까지 공부해서 그때 하루 깨우쳤으니까 그걸 도노 점수라는 거예요. 이 얘기 무슨 말씀드리냐면 매일 죽는다는 걸 매일 사이클이 돌아간다. 그 얘기는 생명현상을 돌아간다는 것은 한 번씩 매일 이렇게 다 돌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생명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새벽 3시 인시부터 생명력이 시작해요. 언제까지? 인묘진사 오전 11시까지. 그때 뭐가 돌아가냐? 그때 막 에너지를 모아 영양분을, 무거운 영양분을 물기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장구로 말하면 어디일까요? 물기 조절선이 태음격과 양면격이지 않습니까? 양면격. 그러니까 기가 먼저예요? 색이 먼저예요? 여러분 표정이 왜 이렇죠? 보이는 게 만져지는 게 먼저냐 안 만져지는 게 먼저냐? 항상 안 만져지는 거. 무형이 먼저죠. 무형이 있구나. 무형이 공간을 채워줘야지 그 안에 물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폐부터 시작합니다. 폐다음 뭐가 되죠? 폐, 대장, C, D, E, F. 이거 잘 만들어놨어요. C, D, E, F, 폐, 대장, 위, 비. 이 4개가 한 바퀴 돌면 뭐가 되죠? 그날 우리 사람의 영양물질 조절선이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아까 보이지 않는 게 먼저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는 게 먼저가 아니고 비우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사람의 시작은 인시에 뭘로? 폐가 차서 폐가 채웠던 기운을 뭘 합니까? 대장에 줘서 그때부터 뭘 합니까? 먹기 전에 뭘 해라? 변을 돈으로 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5시부터 7시 사이에는 묘시에는 무조건 변을 보게 돼 있어요. 비우고 나서부터 뭐가 됩니까? 그때부터 위장이 활동해야죠. 언제까지? 아침 9시까지 무조건 먹어야 돼.
먹으면 뭐합니까? 그 다음 먹은 걸 비장이 에너지로 바꾸죠. 어떻게? 하나는 연기로, 혈액을 끌고 가는 연기로, 하나는 위기로, 외부의 더운 날은 더위를 막아주고 추운 날은 추위를 막아주도록 바꿔주는 일을 2시간 합니다. 어디? 40 동안. 그러고 나면 그 에너지 가지고 뭘 하러 갑니까? 햇볕과 맞짱 뜨러 갑니다. 어디? 바로 온기를 받아. 이때부터 다시 한 사이클을 돌아가죠. 심장 G, H, I, J 이렇게 4개의 기호를 돌아가. 그래서 오, 미, 신, 유 저녁 시간까지 뭘 해라? 이때 8시간 동안 부지런히 활동합니다. 이때 부지런히 활동해서 뭘 하는 거예요? 땀도 흘리고 에너지도 받고 사람도 뭐 열도 맞아서 온몸의 열과 한기를 충분히 만들어내죠. 그 마음으로 저녁에 뭐가 됩니까? 다시 K, L, M, N 밤 시간 동안 새벽 3시까지 이때 뭘 한다? 공기, 내 몸 안에를 순환하고 기분을 조절하고 조용하게 내면의 엔진을 돌려서 휴식을 하면서 기운을 갖는 것이죠. 이렇게 돌아가서 이게 돌아가면 다 돌아가면 다 했네? 죽은 거야. 죽어야지 뭘 한다? 다시 또 에너지가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매일매일 죽는데 왜 전날 열심히 일하고 전날 공부 열심히 하고 전날 생각하고 전날 마음을 쓰고 야, 저 오늘 마음 걸린 게 있으면 내일 못하는 게 있으면 내일 해야 되겠다. 아니야, 그럼 내일 하는 게 힘드니까 오늘 빨리 해라. 이런 생각을 매일 해요. 아니 내일 따지까지 애들 때 그렇지. 내일 하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막상 하게 되잖아요. 내일이 있으니까 오늘 조금 더 해놓고 내일 편하게 하는 거죠. 이게 모이면 그 사람의 습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이 되고 있는 자리가 되는데 이거를 하루가 아니라 일생을 두고 보면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 그 말고 이 앞에 배부르게 돌아가는 이게 영양물질 돌아가는 게 신체의 전면을 흘러가고요. 바로 이 온기를 조절하는 것이 인체 후면. 이게 신체의 측면. 잠시 쉬었다가